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7월 1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막 극과 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급락을 하고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다 보니까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뭐 코스닥은 오늘 2차 전지가 좀 충격을 받았고 바이오도요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양대 축인데 여기가 뭐 빠지면 코스닥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좀 코스닥은 정말 작년과 다르게 올해 너무 부진한 상태고, 코스피는 이제 나름대로 대형주들이 견조하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오늘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좀 내용들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리포트보다 각종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거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뭐 미국 증시도 있으니까 소개하고 보고서까지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마감 시황하고, 그다음 미국에 이제 이번에 새로운 부통령이 또 임명됐죠. 그분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 이제 옴디아에서 OLED 출하량 발표가 좀 있었고, 이거 OLED 업종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이 대만에서 이제 디지타임즈 이제 기사 원문이 있어서 이제 번역기 돌려가지고 한번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 삼성 HBM 3분기 공급 인증받을 거라는 좀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전지 급락 원인은 사실 트럼프 때문은 아니고요. 요것 때문이죠. 뭐 물론 트럼프도 있겠지만, GM의 메리바라 CEO가 한마디를 했는데, 내년에 100만 대 생산 계획이 목표인데 아마 뭐 안 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좀 의심을 하는 것 같고, 또 애플은 모건 스탠리에서 최고 추천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STX 중공업이 이제 한국조선해양에 작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분 확보한 다음에 공정위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사가 떴는데, 어제는 급락했지만 이제 오늘은 뭐 주가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 킴 카다시안 충격 고백. 그러니까 연어 생식세포 있죠. 여기 리쥬라 아시죠? 파마 리서치.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틱톡에서 굉장히 좋은 좀 자료를 냈는데, K컬처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앞으로 2배 정도 성장한다. 그 내용이고, 라인 매각 요구 사실상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한테는 조금 긍정적이고, 사실 이제 어제 올랐죠. 그래서 어제 좀 올랐었고, 휴미라 이제 세계 최대 신약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특허가 끝나면서 점유율이 확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한테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확정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 정말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비 리서치에서 또 수고스럽게도 굉장히 길게 아주 디테일하게 좀 정리했는데, 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 물론 이제 지난달 수치라 또 올해 이번 달엔 또 바뀔 수도 있는 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4나노 반격한다 이런 좀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는 이제 APR, 하나시스템, LG전자, 코롱인도, 네이버, KTNG, DKT, 기가비스, 현대백화점, 그다음 조선업종까지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좀 해보는데, 근데 오늘같이 좀 장 별로인 날은 참 이게 방송 듣기 싫으시죠? 예, 참 이게 다운되실 수밖에 없고, 지금 밖에 비도 오고요. 그래서 저도 좀 기운은 빠지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뭐 매일 할 건 해야죠. 예.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잘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은 나스닥, 다우 다 모두 다 올랐고, 근데 사실상 나스닥이 급등하다 밀려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야간 선물은 빠졌고, 금리는 좀 올랐고,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지금 특히 요즘에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들하고 다우가 더 강해요. 그동안 나스닥만 강했는데,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는 좀 바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미국도 똑같습니다. 에너지 금융 같은 트럼프 수혜주가 강하고요.
반대로 트럼프 피해주 어디죠? 가장 대표는 태양광 풍력 이쪽은 급락을 했어요. 전기차주 급락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다 급락했어요. 예, 그러니까 참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전 대통령이 된다고 아예 확정을 한 상황이에요. 미국 증시는. 그리고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고 파웰 의장은 뭐라고 했냐면 사실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시장 뭐 별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물가 2% 내려가길 기다렸다 금리 인하하면 늦는다. 그냥 금리 인하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 지표 잘 나와도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만 안 올라가면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됐고요. 9월 인하 확률은 거의 100%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2번 인하하는 거에 다 베팅을 했고 심지어 골드만삭스랑 무디스는 7월 인하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부통령 후보로 제이디 벤슨 그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을 지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드디어 그 자기의 약점을 보완할 사람을 찾았구나. 굉장히 젊은 데다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지지하고 이민 문제에 강경하며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자기랑 정책도 잘 맞아요. 예, 맞으면서 대만 문제도 대만 방어해야 된다. 중국 관세 인상해야 된다. 그리고 약달러를 선호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트럼프랑 좀 흡사한 그런 성향이고 다만 트럼프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어요. 2개. 일단 젊어요. 그죠? 되게 젊기 때문에 트럼프도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2번째가 이 트럼프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아시겠지만 부동산 재벌 가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부유했지만 이 벤슨 상원 의원은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부자 이미지잖아요. 트럼프는.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 자수성가 이미지가 좀 약한데 그거를 이제 이 부통령이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저도 이제 영화 한번 봐보려고요. 그 넷플릭스에 영화가 실제 있다고 합니다. 힐빌리 엘레지 맞나요? 예. 요게 이제 소설로 나온 건데 이게 넷플릭스에 오리지널 영화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시간 되실 때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이제 트럼프 정책 수혜주인 에너지주 랠리를 보였고 뭐 정유주나 에너지주 강했고 금융주도 강했고요. 테슬라는 사실상 전기차 회사인데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이제 대규모 이제 그 뭐죠? 네, 정치 후원금 이렇게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정치 자금을 제공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쨌든 주가는 오르고 있고 트럼프 수혜주로 그냥 분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 자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 엔비디아나 반도체는 좀 안 좋았고요. 애플은 좋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여기도 적혀 있죠. 그 솔라이치가 마이너스 15% 폭락을 한 데다가 퍼스트 솔라, 썬파워 뭐 할 것 없이 뭐 사실 어느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하다고 다들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확실해지다 보니까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옴디아가 올해 이제 대면적 OLED 뭐냐면 이제 TV랑 태블릿 PC, 스마트폰 빼고요. 큰 화면,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OLED인데 옴디아가 최신 대면적 디스플레이 시장 1분기 보고서를 냈는데 9인치 이상 대면적 OLED 출하량이 24년에 전년 대비해서 124.6%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사양 디스플레이 수요가 감소하면서요. 2023년 대면적 그러니까 작년에는 되게 안 좋았죠. 25.7%나 감소했어요. 근데 작년에 모니터는 또 좋았대요. 그래도 출하량은 늘었는데 여기 애널리스트가 이제 24년도에 도표에 표시된 이제 기타 카테고리 제외한 그러니까 뭐 요거겠죠. 예. 여기 기타. 요게 뭐냐면요. 거기 이제 옴디아 홈페이지에 있던 그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그 캡처를 해왔는데 보시면 요게 이제 분홍색 선이 올해예요. 올해 24년도. 그래서 여기 22년도 보라색이 23년도. TV만 해도 23년도보단 좀 늘고 물론 22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모니터 확실히 증가, 노트북 PC 급증, 태블릿 폭발하죠. 기타 빼고는 다 좋다. 뭐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제외한 모든 면적에서 출하량이 증가한다. 특히 노트북과 태블릿이
이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올해 뭐 태블릿이 이끌죠. 아이패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AI PC 때문에 또 고사양 노트북 PC 수요가 느는데 여기엔 OLED가 들어가요 또. 그래서 8.6세대 IT용 OLED 공장을 계획 중. 이미 삼성은 투자 들어갔고요. LG는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예, 올해 노트북 PC용 OLED 어쨌든 출하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니터가 139% 증가할 걸 보고 있고요. TV도 증가하는데 다만 22년에 좀 못 미친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디오란 기업, 이런 회사들이 일단 점유율을 이렇게 가져갈 걸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점유율은 작년보다 올해는 좀 떨어져요. 점유율은. 왜냐하면 중국이 좀 늘리니까. 그래서 중국 점유율이 뭐 아직은 미미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4.4까지 올라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OLED 최대 리스크가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리스크긴 하죠. 어쨌든 올해만큼 그동안 2년인가 3년 동안 OLED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랑 내년 보면 OLED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게 OLED 방향도 괜찮아졌구나. 그래서 OLED 관련주를 갖고 계시다면 좀 여유를 가지고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삼성, LG, 아무튼 아직까지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HBM이 이게 대만의 디지타임즈에서 이제 나온 뉴스라고 하는데, 예, 요거를 그대로 자 그냥 요 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옴디아 들어가서 그냥 번역기 돌려버렸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번역기 돌려서, 근데 번역기가 좀 단점이 우리나라 말이 좀 아직 어색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제가 좀 더 보기 편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예, 좀 이제 가다듬는 작업은 제가 직접 좀 다 했고, 근데 그러면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예, 결론 뭐냐면 읽어보니까 대만에서는 삼성이 엔비디아 통과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분기 중에.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갑자기 주가 강하죠. 어제도 장이 그렇게 별로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기대감이 좀 지금 약간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HBM 인증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크라우딩 아웃이 뭐냐면 이 용어가 정부가 돈을 지출하면 민간 소비나 투자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느리면, 한쪽을 너무 막 이렇게 비중을 늘리면 다른 쪽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게 크라우딩 아웃인데 HBM이 그 얘기예요. HBM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죠? 레거시라 그러죠. 전통 반도체 공급이 주는 거죠. 같은 웨이퍼에서 HBM을 너무 많이 만드니까 이 전통 반도체 만들 공간이 자동으로 주는 거죠. 요걸 이제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요건 제가 직접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 내용, 우리가 이제 지겹도록 저도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아, 내년 그 반도체 가격은 수요가 부족해도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요 효과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망은 이제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생산 능력의 최소 20에서 30%를 전환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DDR5 가격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전공정도 좋게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아직은 수요가 약하대요. 2분기 소비자 가전 수요 약했고, 대만 메모리 제조업체들은 아직도 구매가 좀 부진한 것 같다. 근데 삼성은 근데 가격 올려요. 왜? 공급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아니, 수요가 부족하면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공급이 더 줄어드니까. 예. 그 여기다가 삼성이 저거 엔비디아 통과까지 되면 어떡하겠어요. 바로 대규모 HBM 생산 들어가겠죠. 그럼 공급은 더 부족해져. 예. 전통 반도체.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HBM이 이제 출시가 지연되고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경쟁사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AI 사업 기회를 빼앗겼다는 뭐 소문과 함께 뭐 이런 뭐 소문들이 있었죠. 예. 근데 어쨌든 3분기 중에 출하 인증을 받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받으면 바로 공급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렇게 인증받으면 HBM으로 전환된 생산 라인 집중을 촉진하자. 그러니까 HBM에 집중할 거고, 그렇게 되면 전통 반도체 공급은 더 줄겠죠. 그리고 뭐 지난주였던 것 같죠. 그 엔비디아가 이제 퀄 테스트, 이제 승인 테스트, 품질 테스트, 제품 준비 승인 통보를 받고 생산 공급 계획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삼성은 부인했죠, 이거를. 그리고 삼성의 LPDDR5, 이게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DDR5, 요거는 또 다른 성과를 거두었고, 미디어텍이 최신의 이제 모바일 플랫폼에, 그러니까 중국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제 AP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 미디어텍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 걸 넣고 싶은 거죠. 이 AP라는 게 통합칩이에요, 통합칩. 거기에 모뎀도 들어가고 통신용 칩도 들어가고 CPU 같은 두뇌도 들어가고 GPU도 들어가고 이제 저런 이제 메모리도 아마 같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디어텍에 아마 구애를 많이 받아왔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전력 칩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고사양 핸드폰에 반드시 필요해요. 저전력 칩이. 그래서 이 최신 LPDDR5X D램이 3개월 만에 검증을 끝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디어텍이 급한 거죠. 삼성한테 빨리 달라 그런 거죠. 나 이거 중국 업체에 넘겨야 되니까 야 너 이 메모리 좀 빨리 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반기 시장 회복은 더디지만 3분기 말에는 메모리 산업이 온난화 현상을 볼 것 같다. 이제 겨울 사실 뭐 이미 겨울은 한참 지났고 여름이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산업 호황 주기는 25년까지 이어질 것 같고 대만의 메모리 공급망은 어쨌든 HBM, 삼성이 통과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서버용 SSD도 공급 부족으로 3분기 10에서 15%, 서버용 DDR5도 15에서 20%. 공급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 오를 것 같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 밸류체인에 대해 오늘은 뭐 삼성전자 올랐지만 밸류체인은 대부분 빠졌거든요. 그렇지만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GM의 메리바라 CEO가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나 봐요. 어떤 그 이제 CNBC, SB 아니 그 CNBC죠. 네, 미국의 CNBC입니다. 저기. 그래서 미국의 CNBC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100만 대 가능하냐는 질문에 답을 했나 봐요. 시장이 발전하지 않으면 100만 대 달성 어려울 것 같다. 그 얘기죠. 근데 언젠간 100만 대 가겠죠. 그게 참 되게 아이러니하죠. 언젠간 오는데 그 언젠간이 내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시장은 해석을 한 거고요. 북미 전기차 100만 대 생산 원래 내년까지 하기로 했어요. 거기다 중국에서도 100만 대, 미국에서도 100만 대, 각각 100만 대씩.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좀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전기차 또 이게 가이던스라 그러죠. 예. 그걸 낮춰야 되니까 오늘 전기차 회사들 주가는 급락을 해버리고 거기에 뭐 트럼프 리스크까지 같이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죠. 사실상 예. 뭐 미국에 이처럼 터프한 후보가 있었던 거는 시오도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로 그 대공황 때 이제 대통령 된 분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강력한 이제 그 정부 개입이 있어서 예, 인프라 투자 많이 늘리고 그래서 굉장히 또 위대한 대통령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금융 전문지 마켓워치는 이제 테슬라 주가가 다시 급등한 것은 전기차나 로보택시랑 관련 없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치활동단체 아메리카팩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 관련해서 어쨌든 매달 기부금을 줄 거라고 합니다.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또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사업도 전망이 또 밝다고 했고, 예. 또 로보택시가 근데 요건 좀 약간의 악재입니다.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언급은 했어요. 어떤 한 그러니까 트위터 사용하는 그 어떤 유저가 이제 한 내용에 밑에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자동차 앞부분에 중요한 디자인 변경을 요구했고 추가되는 시간은 우리가 몇 가지 다른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한다. 한마디로 저 디자인 변경이나 몇 가지 좀 변경하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8월 8일 공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제 공개할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일론 머스크의 최대 단점이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언제 한다고 해놓고는 항상 연기합니다. 그게 좀 아쉽죠. 예, 그래서 그건 좀 아쉽게 된 상황이고 어쨌든 뭐 전기차 시장 트럼프 때문에 된다고 해서 뭐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고 더 안 좋아지고 너무 그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반영하고 있고 그건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예. 어쨌든 보조금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악재죠. 근데 이미 그 전부터도 시장은 워낙 지금 전기차가 예전만큼 잘 안 되니까 뭐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은 주가가 트럼프랑 상관없이 약했고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전기차 잘 팔리면 주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보조금 받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뭐죠? 더욱더 싼 차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전기차의 승부처는 더욱더 이렇게 되면 정말 저렴한 차 만드는 업체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차한테도 기회가 있고, 그래서 LFP 배터리가 더 필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트럼프보다는 오늘은 그 GM의 CEO 저 발언이 좀 영향을 준 것 같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만 운영하는 이 오너가 아니잖아요. 예, 뭐 테슬라는 전기차지만 에너지 사업하죠, 태양광 사업하죠, 로봇 사업하죠, 우주항공하죠. 예, 특히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은 트럼프랑 정책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은 굉장히 지금 트럼프는 지금 어쨌든 이제 같이 가는 배를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에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겠죠. 예. 자, 애플이 모건 스탠리가 최고 추천주로 선정을 했고, 이거 역시 이제 블룸버그에서 따온 거고요. 예,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기록적인 러시. 그러니까 뭐냐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애플 AI잖아요. 그 서비스를 늦춰. 그것 때문에 애플 목표 주가 올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촉매제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 애플의 이 AI 기능이 탑재되는데 이걸 쓰려면 애플 아이폰 유저들이 기기를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25년 내년부터, 저도 내년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보다는. 그래서 13억 명의 사용자에게 훨씬 더 가치를 제공할 거다. 이런 내용이고, 이 기술이 어쨌든 그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체 애플 설치 사용자의 15%,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사용자 8%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성장세로 돌아서고 26회계 연도에는 주요 사이클이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도 애플의 연간 매출이 8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기록을, 80억 달러면 10조가 넘죠. 인도에서만. 예, 엄청난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애플이 그때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하고 나서 예, 주가 흐름입니다. 이게 애플 주가고 나스닥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 자, HD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을 드디어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 1위죠. 현대중공업이 선박 엔진 1위고 2위가 하나엔진, 3위가 점유율은 많지 않지만 STX 중공업이 2%로 3위인데, STX는 주로 중소형 선박, 중국에 많이 또 납품을 하는데 이 회사를 어쨌든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독과점 이슈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공정위가 이제 승인을 여부를 결정한 거고,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STX 중공업이 이제 완전히 현대중공업 그룹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현대그룹의 물량까지도 맡아 할 수가 있고요. 또 터보차저라고 있어요. 이 터보차저를 원래 유럽 걸 많이 쓰거든요. 유럽이 독점했는데 이거를 STX 중공업이 국산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힘센 엔진의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런 인수한 또 목적도 있는 거죠. 다만 STX 중공업이 이제 중공업 지분을 가져가되, 이 STX 중공업의 자회사 중에 한국해양 크랭크샤프트가 있어요. 이게 엔진의 필수 부품이에요. 요거를 한국해양 크랭크샤프트를 갖고 있어요, STX 중공업이. 근데 경쟁사가 하나엔진이죠. 하나엔진도 여기서 저걸 가져가요, 크랭크샤프트를.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80% 받고 한국해양 크랭크샤프트로부터 20%를 조다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경쟁사에 넘어가 버렸죠. 이제 인수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안 주면 어떡해요? 예, 하나엔진이 피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을 막 올려버린다거나 물량을 적게 주면, 그럼 이거는 피해를 보잖아요, 하나엔진이. 그러니까 이제 공정위에서 얘기를 한 건 조건을 단 거예요. 하나엔진에 피해 주지 마라. 3년간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라. 유지하라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것처럼.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리츠의 이제 백이현 연구원님 자료 오늘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일부만 좀 따왔는데, 그래서 전일 주가 급락의 원인을 부정적 전망보다는 세론, 그러니까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승인을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약간 이랬던 것 같다. 근데 그 한국해양 크랭크샤프트 매출액 비중은 전체 영업이익에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규제를 받는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다, 이런 내용이고, 크랭크샤프트의 이익률 변화에 따른 뭐 연결실적 변동 기여도도 낮고, 그 저 조건에 의하면 3년 동안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공정위에서는 또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엔진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예, 저런 결정들이
뭐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주가가 반등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STX 중공업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킴 카다시안이 얼굴에 연어 정자 맞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치료법은 이제 미국에선 생소하지만 해외에선 널리 사용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파마 리서치 아시죠? 리쥬란 아시죠? 예, 그거 많이들 아시잖아요. 워낙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아프고 되게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일부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연어의 정액에서 추출한 DNA를 여기다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부가 재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니퍼 애니스톤, 옛날에 이제 브래드 피트하고 결혼했던 이제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죠. 이분도 이제 진심이냐, 연어의 정자를 어떻게 얻냐, 옛날에 인터뷰했을 때. 근데 그걸 시험에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도 그렇고요. 화장품 뭐 K-뷰티 뭐 이런 제품들이 있죠. 이게 대중화된 건 아니에요. 미국 주류에. 명확한 건 대중화된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이 소개를 해줘요. 사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도 그랬거든요. BTS 지민이 먹고 그게 확산되고, 막 챌린저, 야 매운데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게 확산되고, 또 미국의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그 틱톡 같은 데 올리거든요, 영상을. 예, 불닭볶음면 먹고 막 매워하는 장면을 올려요. 근데 그분들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젊은 그 미국 사람들이나 글로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나도 저거 먹어봐야 되겠다, 나 저 화장품 발라봐야 되겠다, 저거 한번 저 리쥬를 한번 맞아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중적인 건 아직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대중화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명백히 좀 파악하실 필요는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인플루언서로 인한 확산 효과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죠. 그게. 예, 그게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이런 멘트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예, 자동으로 광고를 해주는 거니까. 예, TNL도 그렇잖아요. TNL도 그 여드름 패치 그거를 이제 미국의 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쓰면서 그게 또 업로드 돼가지고 또 잘 됐던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미국의 굉장히 글로벌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의 이런 이제 틱톡,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틱톡은 K컬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지금보다 2배 성장, 2조 200조 원 시장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틱톡과 기업 분석 기업 칸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20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앞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보다 2배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 대중음악, 요리, 화장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K 콘텐츠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인기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짧은 클립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 틱톡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틱톡 사용 금지해라 막 이러지만 틱톡을 정말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정말 해외에선 틱톡이 엄청난 인기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유튜브지만. 그래서 그걸 또 케이팝 팬들이 틱톡에서 많이 보고 노래 따라하고요, 챌린저, 뭐 율동 따라, 그러니까 그 뭐죠, 예, 안무 따라하고, 예, 그렇게 돼서 그게 유행이 돼서 작년에 케이팝이 난리가 난 거죠. 요새 케이팝 관심은 없지만 많이들 주가 보면, 근데 케이팝의 인기가 끝난 건가요? 아니죠. 예. 한국 한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예. 그래서 계속 입소문 나는 거예요. 여기 인플루언서 통해서, 야 라면 좋다, 라면 재밌더라, 맛있더라, 김밥, 냉동 김밥, 냉동 핫도그, 예, 거기다가 화장품, 야 이런 화장품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 예, 따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 더 커지고, 특히 동남아가 우리나라 K 콘텐츠를 뿌려주는 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대요. 동남아에서 동남아인들이 그 인플루언서 있죠, 미국이나 이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한 거를 그대로 따라서 2차 가공해가지고 뿌려준대요.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식, K드라마, 래퍼 카디비라는 사람이 불닭볶음면 리뷰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4천만 뷰래요. 그 후로 불닭면 매출이 급증했고 삼양식품 주가 2배 올라고 그랬죠. 예.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게, 그러니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대중화된 게 아니라
이런 이제 특정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힘이 엄청나게 붙고 순식간에 이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거죠, 이게. 예. 왜냐면 뭐 서양 사람들이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이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니니까 대중화되긴 쉽지 않죠. 매우니까. 근데 저런 이제 트렌드만 해도 주가를 몇 배 막 올려버리는 거죠. 실제 수출도 엄청 잘 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래 제조업 강국인데 이제 소프트 파워까지.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하드 파워가 강하잖아요. 제조업. 여기에 소프트 파워가 항상 약했다고 평가를 많이 받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류는 어쨌든 지금 커지고 있고 틱톡의 시청자 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약해요. 근데 미국과 동남아에서는 80% 사용자가 틱톡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발견한대요. 그러니까 이 틱톡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동남아 크리에이터의 2차 콘텐츠가 촉발을 했다. 예, K 콘텐츠 성공한 배경은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열망은 틱톡이 미국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틱톡 샵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확장하고 있는 시점과 틱톡에도 샵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 쇼핑처럼. 예. 그래서 틱톡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식품이나 화장품을 직접 구매했다고 합니다. 예. 현재 콘서트 티켓과 콘텐츠 포함 한국 음악에 대한 글로벌 지출은 올해 106.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엔터도 끝난 건 아닌데 이 실적이 올해 안 좋다 보니까 참 어렵고요. 뷰티, 식품, 뭐 올해는 확실히 이쪽이 훨씬 좋죠. 예. 시장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사용자 10명 중 7명이 내년에도 지출 늘리겠다. 한국 이런 쪽에. 예. 그러니까 미래는 여전히 K컬처에 대한 미래는 밝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건데 뭐 사실 조선일보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다 나오기도 했죠. 예. 근데 이제 라인 매각 요구 일본 사실상 이제 철회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지분 결국 지분 팔라고 요구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없던 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인야후 문제가 됐던 거버넌스 보안 문제 그거 요구 충족됐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요구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분 문제는 사라졌다. 소프트뱅크에도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하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그때 한참 라인 야후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저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팔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라인 지분 팔아가지고 현금화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저는 진짜 소유권 외양권 고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번엔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도 없이 지분 매각을 하는 건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약간의 이슈는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남은 건 이제 AI로 뭔가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 애플처럼 네이버도 AI 있는데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마저도 사실 뭐 네이버 검색 한참 하다가 요즘에 그 기억나요? 퍼플렉시티라는 걸로 저는 검색 다 하잖아요 요즘에. 그게 너무 편하니까. 근데 그런 걸 빨리 왜 네이버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이게요 완벽한 것도 중요해요. 물론 잘해야 되는데 이게 플랫폼은요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네이버를 안 쓰고 딴 거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네이버 경영하시는 분들이 최수현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AI 지금 네이버 검색은 아직은 1등이지만 이 상태로 몇 년 그냥 지나면 몇 년 후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래서 AI 검색을 반드시 강화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을 다시 쓸 수 있게 AI 쓸 때 자동으로 야 네이버 AI 검색 쓰니까 모든 검색이 다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찾아주더라. 거기다 한글이니까 너무 좋다. 번역 기능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런 걸 완벽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못 보여주고 있죠. 뭐 어떤 계획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을에는 가을에 뭔가 전략 발표한다고는 뭐 그때 신문기사에 있던 것 같은데 그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주가 반응을 하겠죠. 그런 게 또 잘 되면. 그리고 서울경제에서 이제 휴미라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휴미라가 바이오 신약 뭐 완전 블록버스터 제품이잖아요. 굉장히 큰
제품인데 자가 면역 치료제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특허가 끝났고 바이오 복제약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7월에도 90% 후반대 점유율이었는데 지금 60%로 급락했어요. 산도즈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의 3대 보호사랑 이제 계약 맺고 시장을 공략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가격이 80% 싸요. 오리지널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내년 1월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여기도 적용되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연간 환자 부담금이 $8,000 만약에 넘잖아요. 환자가 만약에 요 휴미라 가격 비싸니까 저거를 만약에 내가 처방받는데 연간 $8,000 넘어가면 그 넘는 거는 보험사하고 정부가 각각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약간이나 하라는 얘기예요. 네, 저거를 근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약가가 싼 게 어디죠? 바이오시밀러죠. 되도록이면 이제 의사나 이런 데서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해주겠죠. 의사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근데 이제 IRA가 시행이 되면 환자 부담금이 이게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8,000인데 내년 1월에 이제 인플레이션 방축법이 이제 이쪽에서 이 부분이 시행이 되면 환자 부담금이 $2,000. $2,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한 3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하겠죠.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과분은 누가 지게 되냐면 정부가 20%, 보험사가 60%를 내야 돼요. 그 넘는 금액은 보험사 60% 내야 돼요. 20%는 제조사가.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보험사가 돈 많이 내야 돼요. 그럼 보험사들이 의사나 이런 데 로비를 하잖아요.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이오시밀러 우선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부담이 너무 커져요. 보험사 입장에서.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대량 판매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놓으면요, 내년에 바이오시밀러 좋겠구나. 딱 답이 나오죠.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약 쪽에는 크게 뭐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약 이게 시행이 된다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럼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 의약품에서 제외하고 바이오 쪽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미국 보험사들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이제 저가 제품 위주로 재편될 걸로 보고 준비 중에 있대요. 그래서 지금 3대 보험사 중에 한 곳인 시그나 그룹도 바이오시밀러 유통을 위한 자회사를 아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는 신약도 있지만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삼성 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셀트리온은 옛날부터 미국에 진출했었고, 다 허가도 받아놨죠. 삼성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진펜트라라고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SC죠. 원래 이게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정맥 주사 말고 요걸 하는 건데 요거 출시했는데 올해 아마 본격적으로 매출이 점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참 주가 너무 안 가가지고 뭐 옛날 오래전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 답답하시겠지만 요런 내용을 이제 혹시 주주분이 계시면 좀 잘 인내해 보세요.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시장에 흐름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수많은 그 바이오 신약 의약품들이 다 특허가 풀립니다. 순차적으로. 그거 다 그럼 결국엔. 그러니까 지금 동아 ST가 만들고 있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올해 이제 그 작년에 특허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상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FDA 뭐 승인 받게 되면 혹시 연말에 동아 ST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선택지도 되게 다양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쪽도 우리가 잘 모르는 너무 바이오 시냐 이거는 뭐 저도 알 수가 없고요. 너무 어려운 것까지 굳이 할 필요 있나요? 그죠? 아는 것만 하시면 되겠고, 근데 아는 것 중에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바이오 또 한번 선택하는 것도 이런 정책을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이라는 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 좀 업데이트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정말 이게 너무 긴 건데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을까요? 비비리서치에서 메모리 좋고요. D램, 수출 데이터, 낸드는 좀 주춤했대요. 시스템 반도체도 아직은 좀 아쉽고, 이미지 센서가 뭐죠? 그 스마트폰 카메라, 요게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센서 하면 항상 떠오르는 기업 어디에? 두산 테스나죠. 거기가 이제 테스트 해주니까. MLCC 수출 데이터는 좀 지켜볼 필요해요. 근데 MLCC 그 경쟁사들 있죠? 거기 그 일본의 무라타가 이런 회사들이 가격을 20% 올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나 이런 회사들한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낸드, SSD 수출 금액도 회복되고, 복합구조칩 직접 이라고 저도 이게 뭔가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HBM이 여기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HBM만 따로 빼내는 건 아니고 HBM이 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MCP 같은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예전 사이클 이전으로 다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SNS텍 블랭크 마스터도 견조하고, SFT, FST 아닌가요? 그죠? SFST 같은데? 그죠? 저도 이름이 좀 헷갈려. SN이죠. 저도 이름이 막 헷갈려가지고. 그 다음에 SNS텍, 펠리칼, 요거 수출도 견조하고, 리노공업, 단가 올라갔고, ISCTSA, 뭐 실리콘 러버 소켓도 가파른 단가 상승, 쿼츠, 뭐 원익QNC겠죠. 그다음 월덱스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 뭐 이런 것도 합산 수출 최대 금액이고, 이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세요. 하셔가지고 요 중에서 주가 안 올라갔는데, 주가 이미 오른 거는 뭐 이미 올랐으니까 그런데 안 올랐는데 데이터가 괜찮은 건 한번 그런 것도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월덱스, 원익QNC, 쿼츠웨어 수출 견조하고, KNJ 포커스링도 견조하다. 한솔케미칼의 과산화수소도 데이터가 다시 올라왔고, OCI의 과산화수소 전북 이산 데이터도 견조하고,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레이저 장비 안양에 수출하는데 상승이 좋다고 합니다. 넥스틴 오로스 테크놀로지 검사 장비죠. 여기도 데이터가 특히 중국 쪽으로 좀 가는데, 넥스틴 검사 장비 수출 데이터 많이 올라왔다. 또 테크윙 핸들러죠. 그 이렇게 반도체 장비죠. 이 검사할 수 있게 이렇게 옮겨주는, 그게 데이터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미코의 세라믹 히터도 높은 수출 데이터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평판형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송 장치, 반도체 웨이프 옮겨주는 장치 있죠. 그게 이제 사이맥스 라운테크인데 여기도 수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PSK의 세척 장비, 아마 이제 세척 장비는 PR 스트립 장비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2분기 들어서 높은 수출 금액 유지하고 있다. 제우스의 습식 장비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했다. 한미반도체 뭐 여전히 견조하고, OLED도 이제 수출 데이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다만 단가는 좀 다시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LED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경북 구미 쪽에서 나가는 게 크게 늘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데이터가 대규모로 나갔다. BH가 역대급 수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액. LX세미콘도 견조하다고 합니다. 수출 단가가 지난 분기 대비 무려 84%가 늘어났대요. 삼성 SDI의 ESS도 수출이 좋고, LG엔솔의 ESS 다 좋다. 그 다음에 기타 축정지 그 청주 수출 데이터는 조금 회복되고 있다. YM텍의 EV 릴레이, LS 이모빌리티랑 경쟁하는데 여기가 충북 청주에 수출되는 데이터가 높은 수출 금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뱀 오늘 주가는 안 좋았지만 NCA 양극재 수출 금액은 가파르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쪽도 지금 좋은 것 같고요. 중국 수출 데이터가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메타바이오메드의 충전재, 봉합재 모두 견조했고, TNL의 그 여드름 패치 있죠. 이것도 데이터 역대급. 원택은 참 이게 주가 부진했죠. 그 피부 미용 의료기. 근데 여기가 어쨌든 이제 수출 금액은 늘어났대요. 근데 이제 단가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마 개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루다 레이저 기기 회복세고, 비올의 6월 수출 데이터도 다시 올라오고 있다. 로트노닉도 회복세. 제노레이가 이제 의료기기 수술할 때 필요한 그런 뭐 엑선 촬영기나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성남에서 수출된 데이터도 회복세고요. APR 참 주가 빠졌지만 수출은 역대 최대 기록했다고 합니다. 케어젠의 펩타이드도 역대급 수출. 아모레, 코스맥스 뭐 화장품이야 뭐 지금 미국 수출은 급증했고, 코스맥스의 경기 성남 화성 데이터 모두 견조하고요. 실리콘트도 견조. 다만 화장품은 이런 좋은 데이터 나와도 이미 주가가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수출 데이터 좋자고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조정 나올 때를 좀 기다리시면 되겠죠. 파마리서치의 수출 데이터는 가파르게 성장했는데 다만 단가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비츠로셀은 1차 전지인데
충전이 안 되는 수출 단가 견조하고, BMT가 피팅 회사인데 부산 기장에 수출된 데이터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유압 실린더, 굴삭기,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죠. 예, 굴삭기 거기 들어간 유압 실린더 만드는데 DI 파워가 견조하고, 경동나비엔 보일러죠. 여기도 역대급 수출. 골프전도 지금 올해 가장 좋은 수출 데이터가 나왔대요. KTNG의 담배도 괜찮다. 음반도 하이브, JYP 엔터, SM, YG 엔터. 음반은 좋은데 공연이 조금 아직은 크게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건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음반은 좋다. 금호석유, MB라텍스 좋다. MRMUF, 이게 HBM용 소재입니다. 사상 최대 수입. HBM 많이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내용으로 이제 수출 데이터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4나노 반격이 지금 이제 시작된다. 4나노가 뭐예요? 3나노보단 조금 밑에 있지만 4나노는 이제 양산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삼성이 안정화됐고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뭐 똑같아요. 하는 건 비슷해요. 자, 여기에 인터포저라고 있어요. 네, 요게 기판인데 요 TSMC가 사실 만들긴 하죠. 근데 요 위에다가 뭐를 하죠? 엔비디아 GPU를 여기다 깔아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HBM이 여기 위에 이렇게 층층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이게 HBM 뭐 12층, 8층짜리 올라가죠. 근데 HBM이 8개가 있는데 요 밑에 뭘 놓냐면 로직 다이를 하나 놔요.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둘을. 요게 뭐죠? AI 가속기예요. 요걸 TSMC 가지고. 근데 삼성은 아이큐브란 브랜드로 요걸 따로 하고 있어요. 수주가 없어서 그렇죠. 아쉽게도. 근데 삼성이 HBM4 이제 다음 세대 버전 요 로직 다이 있죠. 요거는 원래 하이닉스도 자기네가 직접 만드는데 삼성은 4나노에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4에 들어가는 거는 하이닉스는 TSMC가 만들어 준다고 했고요. 삼성은 직접 저걸 만드는데 4나노 파운드리에서 요 로직 다이 있죠. 위에 HBM 위로 쌓기 전에 베이스가 되는 요거를 원래는 7, 8나노에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4나노로 승부를 걸어버린 거예요. 예. 하이닉스는 TSMC랑 하고. 그래서 4나노가 70% 수율이 좀 괜찮아요. 엑시노스 이번에 2400도 이걸로 만들었거든요. 비용은 많이 들어도 저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들이나 이런 데서 좀 삼성 보고 HBM 이런 거 좀 저전력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 있나 봅니다. 그럼 4나노로 쓰면 저전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7, 8나노로 예상을 했는데 하이닉스 이기려면 야 승부해야 된다. AI 가속기는 전기 먹는 하마니까. 예. 그래서 저전력으로 엑시노스 2400도 양상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TSMC랑 같이 하는데 그 삼성전자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은 12나노와 함께 5나노 공정을 좀 하는 것 같고 삼성은 4나노로 한 단계 앞서서 가는데 성공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삼성은 승부를 좀 걸었다. 저게 성공한다면 HBM4는 아직 아무도 지금 성공한 데가 없거든요. 승인 받은 게 없어요. 삼성이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승부를 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고서인데 벌써 지금 시간이 48분 지나가지고 정말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PR 현대차증권의 광민재 연구원님이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패션 사업부, 의류 사업이 있어요. 그거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적 안 좋을 겁니다. 2분기 생각보다. 그리고 마케팅을 좀 많이 해가지고 뷰티 디바이스. 근데 3분기 좋은 게 초음파 기기 신제품 나오고요. 이게 바로 효과가 나오는 장비라고 합니다. 네. 부스터 프로도 여전히 괜찮고 화장품도 잘 되죠. 또 미국에 그 올해 연말에 여기 그 코스트코에 들어가나 봐요. 이것도 있고 아마존에서 화장품 지금 1등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부진했지만 이미 악재는 좀 선반영됐으니까 지금 30만 원 이하에서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은 이제 최강시 연구원님 목표주가 올렸습니다. 방산도 좋고 한데 핵심 뭐냐면 UAM 그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뭐 드론 택시 같은 거 요거 사업을 접을 수도 있대요. 왜냐면 그때도 한번 제가 함께 배우기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한번 알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이름이 버터플라이인데 이름이
그게 그거 출시하는데 1조 원이 넘게 든대요. 돈은 많이 드는데 그거 한다고 지금 돈 벌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사업 중단 얘기가 좀 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투자해 놓은 돈이 있으니까.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익에는 긍정적인 게 그 적자 사업부가 없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업이 또 단순해지면서 돈 버는 사업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예상치를 올려버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단순해진다 사업이. 근데 아직 결정된 건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그게 뭐 악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조선소 지분 인수 이제 60% 하죠. 이번에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그 신조 시장, 함정 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하나오션이 40%고 하나 시스템이 60% 인수하니까 되게 다들 놀랬죠 처음에. 근데 결국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하나 시스템이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모멘텀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OLED 실제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유럽 중심으로 판매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흥국 중심으로 금리 인하되면 가전 수요 늘 수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도 어쨌든 뭐 더 나빠질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코오롱인더도 턴어라운드 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적자 사업 이제 필름 사업 정리했고 아라미드 이게 신소재인데 신규 설비 가동률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패션이나 그린날의 골프장 여기도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필름 전자재료 부분에서 860억을 까먹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구조조정 끝나면서 2310억 정도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장 기대보다는 아라미드 증설 따른 이익 기여는 아직은 좀 느리지만 자체적인 적자 부분 아까 그 구조조정 그 다음에 뭐 화학 섹터 지금 분위기 괜찮죠. 업황 돌리니까 이익은 나아질 것 같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제가 재무구조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4%밖에 안 돼요. 올려야죠. 그러니까 PBR도 낮아요. 0.42배. 그래서 이거 올리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든가 주주환원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코오롱 인더 경영진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배당은 연 1회 주니까 배당 수익률은 3.3이니까 많은 건 아니죠. 뭐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지만 근데 최근 5년간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는 목표 주가를 오늘 2개 있는데 다 낮췄고요. 근데 목표 주가 낮추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이미 다 빠졌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성장에 대한 의문부원이 있는 거죠. 라인야후 지분 매각 이슈는 이제 소강 상태로 사실상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는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홈페이지 그 모바일 개선돼서 각자 개인화된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체류 시간이 좀 늘었다. 밸류도 싸다. AI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빨리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상상인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낮췄고 똑같은 내용이죠.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체류 시간이 늘어났다. 현재 국내 플랫폼 시장은 고성장하기 어렵죠. 이미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가 낮아졌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미 네이버는 그런 리스크를 반영했다. 실적만 좋아지면 업사이드 생긴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월간 사용자 수가 증가되고 있고 라인 이슈 노이즈도 제거됐다. 하반기에 네이버 TV를 유튜브처럼 오픈 플랫폼으로 개편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도 최악은 지나갔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NH의 주영훈 연구원님은 KTNG 목표 주가 11만원. KTNG도 참 답답하긴 하죠. 2분기 생각보단 조금 실적은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떠나서 KTNG는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선택지예요. 주가도 거의 바닥권에 이제 도달했고 성장도 크진 않고요. 아직은 그렇다고 뭐 더 나빠질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부동산 부분은 좀 아직은 실적 감익이 있지만 홍상 부분은 해외 쪽이 괜찮으실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ROE가 높아요. 10%니까 괜찮은데 PBR도 1.2배 적절한 지금 가격이에요. 가치를 생각을 하면. 근데 결국 주가 오르기 위해선 매출과 이익 성장 나와야 되는데 좀 더 시간 필요하죠. 근데 다만 주주 환원을 어쨌든 좀 더 많이 해준다면 주주 환원 하죠. 이 회사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하방도 되게 단단하다.
여러모로 지금은 가치주, 배당주로 편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DKT는 좀 생소하시죠? 이게 신한에서 목표주가 신규로 제시를 했는데 SMT 표면 실장하는 회사예요. 인쇄 회로 기판 있죠. 회로 기판에 각종 부품들을 이렇게 거기다 이제 납땜한다 그러죠. 땜질. 예. 그런 이제 표면에 실장시킨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기기 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FPCB를 받아서 요거를 이제 이름을 FPCA라고 한다고 합니다. MLCC, IC 칩 등을 기판에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근데 주요 비중은 거의 스마트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OLED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OLED 디스플레이도 거기에 FPCB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품 넣어서 FPCA로 공급을 하는 거죠.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DKT는 국내 회사 중에 베트남에 가장 많은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가 제품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용 이제 FPCA도 AI 기능들이 들어가니까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북미 세트 고객사, 이거 애플을 얘기하는 거고요. 애플향 매출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OLED 노트북도 26년에 출시될 것 같고 아이패드 이런 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 대응하려고 베트남에 250억 정도 자본 지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고객사의 매출액이 25년에 300억, 내년에 700억까지. 그리고 22년도에 LG전자 무선 충전 사업이죠. 그 자동차 안에 보면 자동차 요즘 나오는 차들은 무선 충전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 스마트폰 딱 이게 어디 딱 놓으면 충전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거예요. 네, 그 사업부를 인수해 버렸어요. BH가. 그래서 수주잔고 3조 원을 향후 10년간 이제 확보를 했고 23년도에 매출액은 3,244억 원. 차량 대수 600만 대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GM, 포드, 혼다가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공급을 하고 있고 독일 완성차, 미국 전기차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BH에 인수된 이후로 DKT에서 저 LG전자 사업부를 BH가 가져왔거든요. 근데 저거를 지금 누가 만들어주냐면 위탁에서 DKT가 이제 주문 받아서 대신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선 충전기 매출액도 증가할 것 같고 무선 충전기 저 위탁 생산할 때 마진 한 7% 정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분법 손익이 작년엔 적자였었는데 올해는 119억으로 흑자로 낼 것 같고요. 또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있죠. 배터리 관리해주는 BMS 모듈 이 사업도 본격화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26년부터는 미국의 현재 생산 진행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또 차량용 PLBM 배터리 사업도 있는데 내연기관차가 시동 꺼졌을 때 블랙박스 에어백드 이게 작동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은 82%나 증가할 것 같고 매출도 71%. 그리고 차량용 무선 충전 매출, 그 다음에 BHEVs 요게 분기 흑자. 그러니까 무선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무선 충전기죠. 요게 흑자 전환 따라서 지분법 이익 등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대비해서 PER 8배라서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예. ESS용 BM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 보호회로 관리해주는 이런 거에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니까 그런 쪽에서 고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럼 결국 이거는 하반기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거는 아주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이 많이 약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쪽에서도 올해 좋은 분위기고 거기다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기 사업,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저게 이제 성장 산업인데 그게 아마 이제 올해 연말 부터로 좀 뭐 그 북미 시장에 26년에 또 진출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예상대로 될지 그게 좀 어렵죠.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에 주가가 급등했어요, 며칠.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러다가 뭐 며칠 관심 없으면 주가 쭉 내려와요. 그럴 때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공부만 미리 해놓으시는 게 전자공시도 좀 찾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가베이스는 목표 주가 95,000원. 글로벌 플립칩 BJ, 플립칩 BJ가 삼성전기랑 대덕전자 같은 기업이 만드는 거죠. 요게 대부분 다 고객사를 1등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고 이거 기판 안을 검사하는 회사입니다.
점유율 80%. 2분기 영업이익은 안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왜냐하면 이 플립칩 BGA 수요가 좀 약해서 투자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내년엔 좋아질 것 같고, 내년엔 또 유리기판, 그 SKC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올해 아마 말부터 양산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안에도 이제 검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독보적 점유율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 반도체 업체로부터 테스트 받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기가비스는 그 UV 조명을 통해서 통합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 아마 그 테스트 요청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이라 이 부분은 연말에 결과 나올 것 같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이 회사들이 모두 고객사다. 예. 그래서 올해는 좀 실적은 안 좋지만 내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단 내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엔 유리기판도 기대를 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제가 잘못 적었어요. 24년이 아니고 25년입니다. 올해는 좀 실적은 안 좋아요. 감익이. 그래서 내년을 본다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은 여러 애널리스트분이 적어주셨는데 다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백화점 견조하다. 근데 기대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견조하긴 한데, 근데 더 현대서울과 무역센터, 여기 외국인들 많이 가죠. 여기는 외국인 매출 비중이 무려 16%예요.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들이 핫플레이스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면세점 대신에 막 백화점 가는 거죠. 올리브영 가고. 그래서 더 현대서울의 월별 성장률은 4월에 6%, 5월에 15%. 더 현대가요, 지금 성장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백화점 성장이 2%예요, 보통. 엄청난 거예요. 다만 지누스가 아직도 안 좋지만 희소식은 6월부터 흑자 전환했대요. 하반기에 흑자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지누스가 이제 이익을 많이 갉아먹었는데 이거는 긍정적이고, 이번 2분기가 마지막 같고요. 그 다음에 DB금융에서는 면세는 아직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백화점 견조하다, 패션 쪽 좋다, 너무 싸다. 대신에 유정현 연구원은 백화점 사업은 기대보단 아쉽다. 더현대서울 매출 성장 가파르다. 지누스는 6월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했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올해가 바닥이다, 실적은. 그래서 PBR이 굉장히 낮은데, 근데 이 회사도 문제가 ROE가 너무 낮아요. 3.6. 자본을 효율적으로 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올리는 방법은 뭘 해서든 이익을 많이 내주든가 아니면 주주환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요구하는 게, 주주환원을 좀 더 현대백화점은 더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연간 배당 수익률이 2.8밖에 안 되니까 좀 낮은 편이고, 근데 어쨌든 그 저번에 수시 공시를 했거든요. 최소한 연간 배당 1,300원은 보장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건 이제 무조건 이제 보장, 앞으로 3년간은 보장이 되고, 다만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자사주 좀 갖고 있는데 저거 다 소각하면 좋죠. 그래서 일단 최근 자사주 취득은 21년이 마지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주환원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ROE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투자의 배세원건이 컨테이너선 12척 수주했죠. 어제 공시가 나왔고요. 이따 한번 공시 말씀드리겠지만 성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컨테이너선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다들 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로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이 꽉 차 있으니까. 그리고 LNG를 연료로 하는 이중 추진 연료선이고, 그다음 해운 동맹 하나가 이제 내년에 해체되니까 서로 이제 각자 도생합니다. 그래서 발주를 아마 할 것 같고요. 더. 그래서 CMA CGM, 프랑스 회사인데 덴마크, 머스크, 뭐 하팡로이드 이런 데서 발주를 또 검토 중이라고 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고, 그동안 중국으로 먼저 갔지만 중국이 꽉 차니까 이제 한국으로 온다.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수주도 기대를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네요. 사실 오늘 보고서 다 여기 안 보여드렸지만 한두 개 더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에서 내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 12일이었죠. 그때 아이패밀리 SC 김태욱 대표 이거 한번 언급드렸고, 어제는 내부자 매수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시 상으로는 어제 공시에 이 현대중공업하고, 제가 여기다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공시로는 어제 그게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현대사무중공업이 수주 공시를 좀 따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이게 날짜를 7월 13일로 적었네요. 13일은 토요일인데 그냥 잘못 적었네요. 네, 15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헷갈렸습니다. 날짜 잘못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공시 요거예요. DNT가 지난주에도 이거 공시 있었는데 그 LG랑 그 혼다 있죠, 일본에. 거기 배터리 합작 공장 만들잖아요. 그 미국에. 거기에 또 추가 장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공시가 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언제였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두 번 떴고. 그래서 근데 2차전지가 워낙 안 좋아서 참 답답합니다. 그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예. 올해 수주 목표 135억 달러에 120%.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도 결국엔 달성을 했고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일단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닥은 좀 급락을 했고요. 예, 정말 가지도 못하는데 빠질 때는 그냥 앞서서 빠지는 좀 답답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뭐 금투세가 완전히 뭐 종결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유예 가능성은 있는데 여전히 좀 심리는 안 좋은 것 같고요. 코스피는 뭐 지금 일주일 넘게 뭐 옆으로 좀 답답하게 횡보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오늘 관련해서 오늘 외국인들 주식 많이 샀고요. 뭐 주로 IT 위주로 매수가 많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피팅주들 뭐 특히 성광밴드가 자사주 취득 있었어요. 오늘 공시에. 소가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있었고, 피팅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수혜주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LNG, 예, 그거 이제 LNG 뭐 시추라든가 천연가스 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성광밴드는 미국 비중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다 자사주 취득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재료까지 겹쳐지면서 오늘 뭐 정말 오랜만에 태강도 좀 따라갔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오늘도 좀 강했고요. 다만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오랜만에 SK 이노베이션이 좀 강했고, 조선주 오늘 다 좋았습니다. 예, STX 중공업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 급등했고, 조선주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18만 원까지 왔어요. 정말 굉장합니다. 예. 그래서 꾸준하고, 예, 상대적으로 좀 하나 오션만 좀 못 가는 좀 분위기죠. 오늘 대창단조도 좀 올라갔고요. HBM 쪽에서는 제노셈이 아까 기사가 나왔어요. 제노셈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저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는 사업이 좀 한미반도체랑 비슷하다. 근데 상대적으로 못 갔죠. 근데 일단 오늘 그 하이닉스의 뭐 본딩 장비인가요? 그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뉴스에 그 제노셈이 뭐 하이닉스에 공급한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가 급등한 건 아마 그 영향 때문 아닌가. 한미 반도체는 이것도 참 그 자기 자식들한테 증여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어떻게 하죠? 주가 안 좋을 때 하잖아요. 눌려 있을 때. 왜냐면 세금 때문에. 근데 참 상식을 다 깹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대주주들이 너무 상속세가 많이 나가니까 주가를 누른다, 주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상속세를 낮춰야 된다. 근데 그거랑 완전히 뭐 그게 뭔 얘기냐. 이 곽동신 부회장은 신경을 안 써요. 예. 나는 그냥 이 가격이 그러니까 자신감의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 가격도 싸다고 생각하시는지 증여를 했어요. 물론 2개월 동안 가중평균을 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떨어지면요 세금을 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지만 2달 동안 뭐 주가가 갑자기 막 여기서 뭐 반토막 나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뭐 정말 HBM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주가가 15배 오른 상황에서 예전에 2년 전보다 거기서 증여한다는 게 정말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지금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세금도 많이 나갈 텐데.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예. 주주환원도 열심히 잘해주고 항상 자사주 매입도 열심히 하고. 예. 그리고 주가 올라가서 주주분들도 좋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늘어나야죠. 뭐 메리츠 금융이라든가. 이번에 두산그룹은 정말 너무 아쉬운 결정이고 주주 가치를 훼손했고. 근데 한미반도체나 뭐죠 메리츠 금융지주나 이렇게 주주환원 열심히 하고
예, 그런 기업들 보면 근데 너무 이제 이런 기업들이 극소수라는 게 좀 굉장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게 밸류업이겠죠. 예, 밸류업 하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하는 기업들은 예, 그 주가가 보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남북경협주도 옛날에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김정은 만나고 했으니까 이제 좀 뭐 다시 좀 그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모르죠. 그때랑 지금 또 다르니까. 예. 비만 치료제도 오늘 일부 좀 강했고요. 그러나 뭐 제약주는 그렇게 좋지 않았고 오늘은 그 만도가 좀 좋았습니다. 기아, 현대차. 반도체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용주는 좋았고 건설주도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특히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전주는 오늘 안 좋았어요. 대우건설 좀 빠졌죠. 원전은 아직 체코 원전 조만간 아마 빠르면 내일 아마 결론 난다고 하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좀 2차 전지는 그냥 폭락을 했습니다. 예, 다 안 좋았어요. 에너지 저항 장치 쪽도 그냥 동반 급락을 했고 원전주도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오늘 일단 급락했어요. 최근 좀 올랐고요. 인터넷도 오늘 좀 부진했고 2차 전지 인터넷 원전 이쪽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전선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고요. 예. 오늘 화장품도 좀 빠졌죠. 그 실리콘2가 좀 많이 빠졌고 전기차 또 석유화학 모바일 게임 2차전지 셀. 예. 그래서 오늘 뭐 태양광 할 것 없이 그러니까 트럼프 약간 피해주들도 폭력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는 썩 좋진 않았다. 일부 그러니까 조선주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뭐 명확한 트럼프 수혜주죠. 이쪽하고 반도체 일부 반도체에서도 좀 큰 거 몇 개만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웠던 오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이나 이런 거는 좋았죠. 오늘 보시면. 예. 근데 삼성 SDI가 급락을 하고 어쨌든 분위기가 좋진 않았고요. 그리고 HD 현대가 이거 여기도 정기선 대표가 계속 자기 주식 매입했죠. 예. 그 올해 정기선 대표가 그 보니까 올해만요. 그 제가 매번 이제 자사주 매입하는 거는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정기선 대표가 올해 산 것만 400억이 넘어요. HD 현대를.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좀 올랐고요. GS 좋았고 하나솔루션은 뭐 미국의 태양광이 급락하니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안 좋았고 실리콘도 급락했고 아침에 삼천당제약은 급등하다가 또 오후에는 좀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도 별로 안 좋았어요. 예. 뭐 원익 IPS는 좀 올라갔지만 그래서 좀 답답했던 하루였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위 기업도 대부분 좀 이렇게 파란색이 되게 많죠. 아까 DKT는 9% 올랐는데 뭐 쫓아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게 거래 나온 기업들은 대부분 오늘 좀 부진했던 것 같고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5%나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오늘 뭐 워낙 이슈들이 많았는데 좀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근데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오전에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오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